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7권. 고당 전쟁을 승리로 이끈 고구려 천리장성의 비밀은? 여는 이야기. 수나라는 598년 30만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하지만 결국 패배합니다. 612년에는 113만 대군을 이끌고 또다시 쳐들어왔지만 역시 을지문덕 장군이 이끄는 고구려군에게 대패하고 말죠. 이렇게 고구려와의 무리한 전쟁으로 수나라가 망하자 이어서 당나라가 들어섭니다. 당나라 역시 고구려가 있는 한 결코 자신들이 최강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고구려를 침략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치밀한 준비를 하죠. 645년, 당나라는 드디어 육군과 수군을 포함해 잘 훈련된 약 30만 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고구려로 쳐들어옵니다. 고구려의 막강한 천리장성을 뚫기 위해 성 공격에 필요한 무기를 총동원해서 말이죠. 그러나 불과 몇 달 후, 당태종 이세민은 비참한 꼴로 고구려군에게 쫓겨 달아납니다. 과연 고구려는 어떤 전략으로 승리를 거두었을까요? 과연 고구려의 철벽 방어선을 넘을 수 있을까? 645년 고구려의 수도 장안성. 대망리지, 당나라 놈들이 지난 3월 24일 유성을 출발하여 회원진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놈들이 드디어 오는구나. 고구려 최고의 권력자인 대망리지 연개소문이 두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지금 적들이 회원진 쪽으로 오고 있으니 그쪽으로 군사를 집중시켜라. 요수를 건너지 못하도록 최대한 시간을 끌라. 어디 올 테면 한번 와봐라. 며칠 후, 대망리지, 당나라군이 요수를 건넜다고 합니다. 그럴 리가. 우리 고구려군이 회원진 앞에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요수를 건넜단 말이냐? 속임수였습니다. 회원진 쪽으로 가는 척하고 방향을 북쪽으로 틀어서 통정진을 통해 요수를 건넜다고 합니다. 이런 허를 찔렸군. 연개소문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1차 방어선인 요수를 통과했으니 이제 우리는 신성, 요동성, 안시성, 건안성 등으로 이루어진 천리장성을 2차 방어선으로 삼고 적을 막아야 한다. 우리 고구려의 성들은 하나같이 높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적이 쉽게 쳐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다. 그때였습니다. 대망리지, 지금 적들이 현도성을 함락하고 신성 쪽으로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현도성이 무너지다니! 연개소문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성은 주변에 무기의 재료가 되는 철광석과 석탄이 풍부한데 만약 이곳이 적에게 넘어간다면 정말 큰일이다. 반드시 신성을 지켜야 한다. 걱정 마십시오. 신성은 험준한 산 위에 지은 천연 요새인 산성이 아니옵니까? 적들이 당차와 포차 수천 대를 가져왔다 해도 성 앞이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성벽 가까이 당차와 포차를 끌어올리기가 힘들 것입니다. 맞습니다. 신성을 쉽게 무너뜨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때 또다시 첩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장검이 이끄는 또 다른 당나라의 부대가 요수를 건넜다고 합니다. 지금 건안성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당장 군사를 지원하여 신성과 건안성의 방어를 강화하라! 연개소문의 명령에 고구려군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4월 5일, 마침내 요수를 건너온 당나라군이 신성에 도착하였습니다. 당나라군은 당차와 포차를 사용하여 신성을 총공격합니다. 그러나 고구려군도 끈질기게 맞섰습니다. 특히 신성은 산을 의지하여 쌓은 산성이라
당나라의 공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4월 15일, 당나라군은 신성을 포기하고 남쪽의 계모성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10여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안타깝게도 계모성은 당나라군에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요수 중류를 건너온 군대가 신성으로 향했던 4월 5일, 하류를 건너온 장검의 부대는 건안성을 총공격했습니다. 다행히 건안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나라군은 또다시 허무하게 발길을 돌려야 했죠. 비사성과 요동성이 함락되었다고? 5월 2일, 이번에는 당나라의 장량이 4만 3천의 수군을 이끌고 비사성 앞바다에 닿았습니다. 비사성은 사방이 절벽으로 된 험준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비사성은 갑작스럽게 서문 쪽 성벽을 공격받아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비사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은 영계소문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당나라의 장량이 이끄는 부대의 임무는 식량 보급이다. 저들을 비사성 안에 가두어 식량 보급을 못하게 막아야 한다. 식량 보급이 안 되면 당나라군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지금 즉시 비사성 가까이 있는 모든 성에 연락하여 적들이 고구려 땅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라. 비사성 근처 작은 성들이 서로 연락하여 방어망이 그물처럼 연결되자 당나라군은 감히 성 밖으로 나올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꼼짝없이 비사성에 갇히고 말았죠. 그들은 바다를 이용해서 다른 길을 찾으려 하였지만 고구려의 수군이 이를 철저히 막아냈습니다. 비사성 쪽은 이제 됐고 요동성은 어찌 되었느냐? 예, 당나라군이 당차와 포차를 동원하여 요동성을 공격하고 있으나 잘 버티고 있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첩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대망리지! 당태종 이세민이 이끄는 20만 부대가 지난 5월 10일 요택을 지나 요수를 건넜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다리를 모두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놈들이 단단히 각오를 한 모양이군. 이세민의 부대는 요동성으로 갈 것이다. 이세민의 20만 군사가 더해지면 요동성이 위험하다. 대망리지, 어찌해야 합니까? 지금 요동성 안에는 50만 석의 식량과 2만 명의 우리 군사가 있다. 절대로 요동성을 적들에게 빼앗겨선 안 된다. 요동성에 군사를 더 지원하라. 일주일 후 첩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대망리지, 요동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뭐라? 요동성이 함락되다니? 영계소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식량과 병사들이 적의 손에 넘어갔단 말이냐? 그것이 결국 바람 때문에 우리 고구려군이 20여일 동안 잘 막아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쪽에서 바람이 불었고 놈들이 그 틈을 노려 성 안으로 불화살을 날렸습니다. 온 힘을 다해 적을 막아내며 불을 꺼보았지만 결국 이럴 수가. 그러나 곧 연계소문은 새로운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이제 놈들은 요동성 뒤에 산맥을 넘으려 할 것이다. 국내 성과 오골성의 군사를 요동성 뒤쪽으로 보내라. 또한 신성의 군사를 보내 요동성 앞쪽을 공격하라. 적을 앞뒤에서 공격하자는 말씀이로군요. 참으로 멋진 작전입니다.